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와,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뭐지? 진짜 마지막이야. 아이고, 경화성어의 중도부리 선사상 연구 학원 오냐?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 경어선사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좋다. 이러한 경계는 범인은 결코 흉내내길 수 없는 각자만의 경계임을 각자의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임을 누구나 알기 때문이다. 전염병이 돌아 생족이 된 마을에서 시체를 딛고 넘는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은 경화는 서산, 연암산, 천장암 오냐? 이 연암산은 뭐랬죠? 제비연, 바이암. 그러니까 거기 뭐야? 제비, 연소혈. 연소혈이 딱 천장암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명당이죠. 천당에서 먹고 용변을 보는 일에는 잠도 자지 않으며 철저한 수행으로 깨우침을 연마하는 보림에 들어간다. 이 보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떨결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떨결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에?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 실패하기가 딱이죠. 깨달음은 어떻게 깨달아? 얼떨떨. 여러분, 깨달음은 얼떨떨해요. 혹시 깨닫는 자가 나타났다. 미리 알고 해야 돼요. 깨달음은 얼떨결에 깨닫는 거야. 얼떨결에. 얼떨떨해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바로 일어나면 안 돼. 바로 일어나면 안 되고 그것을 추스려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고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들, 막 그냥 얕게 깨달은 자들은 뭐가 이상해, 나한테 뭐가 왔어, 깨달은 것 같아, 이러면 다 실패예요. 100% 실패입니다. 깨달음의 경계가 온 자는 물론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지 않겠지만 어쩔 때 조금이라도 깨달은 자들이 그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보임이 필요해요. 보임이 필요한데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거 보임 장양. 보임 장양. 보임 성태 장양이라고 하죠. 성태가 뭐야, 성태. 본래 자리를 깊숙이 숙달시켜야 돼요. 숙성. 그 과정을 경선사는 천장암에서 1년 반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얼떨결에 깼다 하더라도 절대로 서두르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도 3일간 다리를 풀지 않으시잖아요. 보리수나무 아래서.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고 철저한 수행으로 깨달음을 연마하는 보림에 들어간다. 경어는 동학사에서 스승 없이 확철대오를 했죠. 그런 다음에 경서는 어떻게 해요? 한 달 반 동안 거기서 뒹굴뒹굴해요. 뭐 하면서? 무사인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경계를 점검을 받을 길이 없어 스스로 목숨건 용맹정진으로 바닥까지 드러내는 철저한 확인점검을 마쳐요. 경허선사가 스스로가 확인점검을 해줘. 보임을. 더 이상 내 안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그 천장암에 가서 다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뭐가 와도, 네? 뱀이 와서 또아리를 틀어도 가만히 있고, 뭐 어떠한 것을 경계도 다 뛰어넘고, 심지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인사에서 문둥이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천장암에서 문둥이를 먼저 맞이한다니까. 그때 옮은 그 피부병 가지고 경선사는 힘든 삶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확철대오를 이런 경우는 오도가의 서두야 결말에서 뭐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인가해줄 스승이 없어. 거기에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구죠? 허주덕진. 그 마곡사에 계신 허주덕진을 4번을 찾아가는데 다 보이콧해야 안 되죠. 그래가지고 사방을 둘러봐도 사고무인, 수전의발, 사고무인 가죠.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리오가 아니고 누구에게 물려받아라. 전해받을까요? 잘못됐죠. 전해받을까라고 한탄하더라. 전하리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잘못 쓴 거죠. 전해받을까. 뭘 누구한테 전해. 지금 금방 깨달은 자가 어디다 대고 전한다는 말을 해. 잘못된 거죠. 경화의 오도가는 특히 한국선을 새 출발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하나는 이 부분을 스승의 고독이 깨달음을 증명해줄 사람이 없으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더라. 아니에요. 방한함 스님도 잘못 알고 있죠. 경화선의 고독은 다 어디서 나와요? 전봉준 때문에 나오는 거야.
치명타를 입는 거죠. 고독이. 그래서 비록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것은 당시 조선불교의 냉정한 현실이었다. 경허에 반해 경허선사가 무사자호했다 해가지고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허주덕진을 하려고 했는데 허주덕진이 이런 경허 같은 미친놈이 요즘에는 젊은 것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라고 해서 경허선사가 뭐라 그래요? 허주가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뭐더라? 허당맹꽁문이더라. 허당맹꽁문이야. 야, 이름도 참 잘 지어놨어요. 허주를 허당맹꽁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딱 결심을 하고 무사자호함을 용암해연으로 입고 말아요. 그 경호선사는 그것 때문에 고독했던 게 아니야. 이 전봉준 장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슬픔에 휩싸여서. 가장 큰 거는 슬픔이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더군다나 그 앞에 그 아버지 부친 송두옥을 잃었고 이 탐관 오리놈들 때문에, 그 다음에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 전창혁이를 잃었고,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을 잃었고, 끔찍끔찍하죠. 그 다음에 전봉준을 잃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잃었고, 이러한 그 끔찍끔찍한 일들을 경호선사가 겪어요. 전장함에서 보림에 들어갔던 것이나 보림의 의경어는 곡차를 벗으러 삼은, 이거는 모르는 얘기죠. 곡차를 벗으러 삼은 게 아니라 닭똥집의 개소주 때문에 이걸 했던 걸 그냥 멋인 줄 알고 이렇게 썬, 나도 철딱선이가 없고 비록 머리는 깎았지만 수염도 길렀다. 왜? 이것도 또 이렇게 쓸 게 아니에요. 일본 놈들의 그 단발령에 반대해서. 그 해가 하필이면 단발령을 내린 게 전봉준 장군 처형하던 1895년 11월 15일이랄까 했죠? 그래 얼마나 분하겠어요. 오냐 이놈들아, 나는 머리 기를 거다 해가지고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이처럼 경호는 계율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야의 대자유를 누렸다. 대자유가 아니죠. 경호는 이제 승소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진정한 각자로 거듭나는 깨친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여실하게 드러내 보이게 되더라. 여기서부터 경호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로써 이처럼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든 경호의 무의 행은 비도에 도와맞닿아 있더라. 비도, 역행의 비도. 경호가 보여준 비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은 경호와 나녀의 동숙이더라. 이런 말이야. 그냥 끝판왕이야. 이것이 바로 경호선이 보여주는 중도실상의 경지에서만 이룰 수 있는 참모습으로, 경호는 선악과 미추 그 모두를 벗어난 모든 사량불변이 끊어진 절대불의의 경계에서 행하는 바 없이 행한 친속불의의 참 경계를 보여주고 있었더라. 경호선의 극치? 나녀와의 동수. 아이고 어떻게 하냐. 여기서 경호를 흠모하고 있던 김태웅 역시 인간 경호를 비판해서 경호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역시 경호를 존숭하는 승리로서 경호를 평하는데 그 스스로 많은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태읍도 썼기는 썼지만, 이제 남의 얘기를 썼기는 썼지만 김태읍 자체가 경호선사를 존숭했다 이런 얘기죠. 경호를 성불이라고 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선과 추색 등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당시 여불은 부처님과 같은 대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악마, 마종이라고 하는 원색적인 혹평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호의 파격적 삶에 대한 불교계의 평가가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여기에 그의 행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이능화, 조선불교 통사는 많은 논란을 일으킨 부적절한 군더더기가 많은 오류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능화가 더 붙인 거죠. 그러나 경호의 법화와 행리는 천장함 이후 개심사와 분수사, 부석사, 수덕사, 정예사 등을 찾아 20년간 주석하면서 경호는 호소 일대의 생활불교의 실천을 위한 대선풍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스님이 파격으로 행동을 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일으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을 숨어 다니잖아요. 1885년부터 1895년까지 10년을 숨어 다녔고, 1885년 이전에 천장함에서 계실 때는 선풍을 많이 좀 날렸죠. 찾아오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말은 20년인데 18년. 말은 20년인데 18년이고 거의 10년을 전봉준 때문에 보내가지고 4년 5년씩 연락도 안 하고 지냈다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숨어 있었어요. 슬픈 전설적인 이야기죠. 마음을 밝혀 대자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경호의 가르침으로, 경호는 부처의 경지를 중생불의 중도불의로서 중생들에게 바로 직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제도를 위해서 조선의 길에 몸과 마음을 놔둔 경호는 조선의 길이요. 진짜 조선의 길이요. 이 조선의 예국자야. 중도실상에서 바라보는 무소유의 삶을 살고 계셨더라. 그렇지만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왜 그랬는지, 승려가 왜 이렇게 세속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는지, 왜 승려가 애국자가 돼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을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경허선사를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로는 범부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서 산천을 주유하고 그 어떠한 차별도 주지 않는 법을 몸으로 행동으로 산중도불이에 살아있는 법문을 중생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몸으로 그 행위로서 바로 전했더라.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한 여러 가지 행위들 자체가 뭐 고의적이건 고의적이 아니든 역행이건 순행이든 어쨌든 간에 그 비도를 행하기도 하고 순도를 행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다 까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허의 실천은 외세의 침탈로 풍전동화의 조선의 경허의 발길은 남쪽으로 발길을 돌렸더라. 왜? 초청을 받았죠, 남쪽으로. 그래서 풍전동화 같은 속에서 경허선사가 그나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불교를 일본의 저기 속에서 압제 속에서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경허선사는 많은 애를 썼는데 그 와중에 전봉준 장군이 끼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얽힌 게 설킨 건데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된 것은, 그래서 고독이 경허선이 고독해요. 1898년 부산 범어사에서 영남 최초의 선언을 개설하였고 이듬해인 1899년에는 해인사가 야산 조실로 추대됐고 무려 180개의 크고 작은 사찰을 개설하면서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깨하고 나합자들을 중도 실상의 바른 경계를 이수하기 위해서 역경계와 순경계를 넘나들면서 법화와 행리로서 중도 실상의 진여 불성으로 바로 인도하는 노력을 경허선사는 세상에 보였더라. 뭘로? 몸으로? 그냥 몸으로.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화엄사, 송강사, 천원사, 백장가, 경허선사는 뭐 대중을 모아놓고 뭐 법문을 하면서 이게 시중이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시중이. 그걸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일본 놈들 때문에도 스스로가 그걸 피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의 노력으로 화엄사, 송강사, 천원사, 백장암, 태암사 등을 유력하며 선언을 개설하고 수자들의 발심을 도왔더라. 그동안 경허는 문장에는 불도요 3기를 터는 석학으로서 탁월한 문장력을 발휘함으로써 물론 글씨도요는 명필이었더라. 이러면 불도유예요. 유불도가 아니고 유불선이 아니고 불도유를 한번 써왔어요. 그 뛰어난 문필력은 초탈한 솜씨를 보이고 있어서 해인 총림 방장실은 퇴설당 대표적인 거에 퇴설당이 있죠. 또 대표적인 거에 천장암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영국문이 있죠. 원성문도 있죠. 또 무의당 많아요. 변학도 경허의 진필이다. 1903년 경허는 선의 대중화를 위해 중생들이 선을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한만 혼용으로 두고 14세 14세 변소로에게 참선국 가가감을 지어줬다. 또한 순 한국문으로 법문국과 중노릇 한음을 져서 누구든 선의 안목을 가직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민초들을 위해서 무지랭이들을 위해서 한글을 썼더라 이런 얘기죠. 누구나 나가는 게 오도가 참선국 중노릇하는 법 등을 글을 읽어보면 크게 발심을 해서 구도심이 간절해서 가히 한 번에 읽어내리기가 어려워 되새김질로 깊은 감화를 받고 있단 말이야. 걸리죠, 마음에 콕콕. 근데 특히 가장 여기서 쉬운 거는 그나마 가장 쉬운 건 중노릇하는 법이 제일 쉽더라 이런 얘기요. 법문국하고 참선국하고 이런 건 어려워요. 1899년에는 영남으로 발길을 옮겨 가야산 인사조실로 추리가 됐고 경허의 제자로는 수월의 해월의 만공의 하남, 그 다음에 치문, 현주, 그 다음 해봉장릉, 한국불교 중흥의 반석을 놓은 것이다. 이처럼 경허의 행보가 남긴 그의 혁혁한 공로는 한국 선중흥의 큰 발자국으로 조선왕조의 역불순위 정책에서 쇠잔해진 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선풍을 진작시킨 한국불교의 중흥조더라. 경허의 사상은 그의 입적고 만공의 단체자들이 합심으로 30년이 지내 출간된 경허집에 응축되어 있다. 경허집의 시문에는 대문장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영어는 서문에서 경허선사의 글은 문장마다 선이요. 문장마다 선이야. 구절마다 법이어서 행위나 평가로는 감히 말할 수가 없더라. 경허선사의 행위나 평가로는 그거를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의 행위가 어쨌든 그거를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사람은 얘기할 수 있겠다. 구구절절의 뜻한 마음으로 경허를 기렸다. 그가 남긴 경허집에 실린 시무송, 시무가, 시무도 법문 등 수백 편의 선시는 한수 뛰어난 문학작품으로 200가 두보의 견준다가 아니고 200가 두보를 뛰어넘고 있더라요. 200가 두보가 이렇게 잘 쓰지 않았어요. 저도 어지간히 책을 보지만 아무리 200가 두보를 생각해도 두보시를 경허선사가 더 좋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어? 소환식 단중자 해가지고 그거를 북역해서 썼는데 그 시를
만공 스님이 접하고 크게 울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경허선사가 200가투부를 뛰어넘어요. 을사조약의 올가매가 씌워지던 해 1905년이죠. 을사보조약 이런 썩을 놈들. 그 다음에 5년 후에 한일합방. 그래 됐죠. 경허는 북녘으로 발길을 흘린 뒤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 비승비속으로 머리를 기르고 박난주라고 새 이름을 지었다. 하지만 경허의 유발은 한속이 아니었어요. 말은 길지만 한속이지만 그건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속이 아니었다라고까지 썼는데 그 뒤를 몰라. 왠지. 왜. 다만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이었다. 참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기 위한 요식행위가 삼수갑산이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써놓고도 우리는 경허가 왜 나오잖아요. 경허가 왜 삼수갑산으로 몸을 숨겼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 아이고 속상해. 제가 이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 결론에 와가지고 이 말을 쓰는데 왜 가슴이 그렇게 아픈지. 경허가 왜 삼수갑산으로 몸을 숨겼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야. 하지만 여기서 끝을 맺어야 돼. 그것이 여러 가지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슨 추측? 아무리 추측해봐야 천봉주는 안 나왔어요. 이후 삼수갑산에서 경허의 행정은 제가 제자 누구? 김탁이죠. 제가 제자로 인연을 맺은 김탁 등에 의해서 수독사로 고스란히 전해졌더라. 140여 수가. 김탁이라는 인물은 상해 임시정부 발족한 국민대표 250분 중에 한 명에 포함될 정도로 평생을 조국광백에 헌신한 거물급 애국자다. 그 누구 때문에? 경허선사의 영향을 받아서 경사 제자거든요. 경허의 일생에 나름 비중 있는 중요한 인사라고 본다. 그래서 경허선사를 끝까지 지키셨고 그거를 경허선사를 진짜로 김탁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삼수갑산의 경허선사의 삶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 그 북한에서의 주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놔! 안 내놔? 다 내놨죠. 다 내놨어. 경허선사가 한테 받은 거를 거의 토해냈는데 아마 토해내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토해냈어요. 이것이 모두 경허에게 정신적 가마를 가던 김탁이 훗날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가 된 거야. 하도 경허사가 독립운동을 제자에게 가르쳐서 경허는 1912년 4월 25일 함경남도 갑상군릉 이방 도화당에서 육신의 몸을 벗고 천하했더라. 경허는 기인의 모습을 한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또한 경허의 도장 사상은 경허의 정신세계를 크게 지배하고 있으며 경허의 자유로운 영혼의 무의 행은 장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경허선은 유불도 삼류를 삼교를 아우르는 원용해통의 양. 이 원용해통 누가 했죠? 원용해통 누가 했죠? 원효대사가 있죠. 원효대사.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도불이의 선의 경진의 형상으로 성과 속을 가르지 않는 절대 경지를 깨달음을 삼고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과 속을 가르지 말아야죠. 스님들 성과 속을 가르면 안 돼요. 이로써 경허는 농세의 달인을 자처한 깨달은 자의 당연한 행위로 다만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해 그의 경지를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안목이 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의 눈으로 경허선사를 곡해 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경허는 진정한 한국선의 중흥주의자 당대의 대석학으로 불교 역사상 경허의 인물을 견줄 만한 선지식은 절대 없었죠. 그리 많지 않을 것이 아니라 없어요. 전무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본다. 한국 불교뿐이 아니라 불교 역사상 그러니까 조사선을 들들어서 제가 설정스님한테 그러잖아요. 경허선사는 석가세존 이래로 없어요. 이러한 인물이 아무리 조사선이 있고 위대한 조사선사가 있다 하더라도 경허선사를 능가하지 못해요. 이와 같이 경허의 전생에 선사상을 살펴본 것과 마치 조선 중기의 선풍이 서산에게로 흘러들어와 다시 이어진 경허는 혜성같이 등장한 한국 선불교의 등불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어디선가 나타났어. 따라라라 뭐 이쪽 노래. 따라서 그는 분명 한국 근대 선종 나아가서 한국 불교의 중흥조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불멸의 공을 남겼다는 평가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냐. 아주 그냥 독이 콱 올라있고만 그냥 마지막이라. 그가 증득한 심오한 중도실상의 도리와 1700공안의 조사선법의 격잇도리가 살아 숨쉬는 경허의 법화와 행리를 통하여 살아있는 법문으로 전달되어 그의 법제사들인 해월치문 만공하남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수월도 빼먹었네. 수월 그 다음에 뭐 등의 진면목을 바로 세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한국의 전통선은 반석에 올라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도움으로? 만공 월면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경허선사 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방끈이 가장 길은 게 만공 스님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또 더군다나 수월 스님은 저기 북간도에 가 계셨고 우리나라 중간에 있었던 것은 남국 스님이고 또 해월 스님은 남쪽에 있고 가방끈이 짧아요. 일찍이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이치를 자유제를 쓰기 중요하죠.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이치. 오 마이 갓. 를 자유제제로 써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였다. 생사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생사 없는 이치를 하셔야 되고 이때 중생의 근기와 병에 따라 법을 살아며 순행과 역행의 종행무직 동사섭을 행하여 동사섭 도시에요. 이행동사 등을 행하여 깨침의 세계로 열어간다. 경어 역시 대도를 성취한 선지식으로 깨어있는 성각자 경어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자유인의 의지로 북녘의 갈매서가 아니라 삶에서겠지. 북녘의 삶에서 거침없이 보여줬다. 여기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죠. 자유인의 의지로 자유의 삶을 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유인이 부자유스럽게 살았어요. 정법일지라도 삿된 법의를 가진 사람이 행하면 사도가 되는 것이고 삿된 법일지라도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행하면 바른 법이 되는 것으로 경호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경어의 입전수수는 운둔도 아니요 도피도 아니고 일위중행이요 화강동진의 보살행이었던 것이다 라고 한 이유는 경호선사를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보호책이었는데 사실은 운둔이죠. 뭐. 예. 도피성도 있죠. 예. 에휴. 경어의 비도 역시 상상을 초월하여 수행과 이의 없는 깨침 그리고 세간을 넘어 출세간으로 다시 출세간을 넘어 출세간으로 펼쳐지는 그의 극적인 삶을 실현해봤다. 범인의 접근을 불허하는 그의 행위는 중도불이의 바른 경계를 이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중도불이의 바른 경계를 경어선사는 이상으로만 놔둔 게 아니고 책 속에 글 속에 이상으로 놔둔 게 아니고 현실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현실 속에서 바로 펼쳐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왜 삼수갑산이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천봉준 장군과 얽힌 여러 가지의 복잡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몰라서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만행 속에는 중생과 함께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스며 있었고 감히 범인은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무예인과 자비가 있었던 것이다. 경어는 순유 억벌의 조선왕조가 멸망해가고 불법의 해명이 거의 끊어진 상태든 조선의 법등을 다시 밝히고 법등을 밝혔죠. 하한국 선선불교를 하한국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탄생을 가져왔더라 이런 얘기죠. 종남면 성장동 강계군은 왜 뻐먹었냐. 강계군 종남면 성장동. 이 종남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끄터머리다 이 말이야. 남쪽의 끄터머리. 강계군 중에 맨 끄터머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김탁을 만나요. 장두루벌에서. 그 장진강을 넘으면 바로 장두루벌이 연결되는데 그게 개막원이죠.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운 건 개막원이에요. 장두루벌 길게 뻥 뚫려 있다 해서 장두루벌. 그래서 강계군 종남면 성장동이에요. 장두루벌 나오네. 장두루벌에서 기로의 성인 경어는 독립운동가인 김탁을 우연히 만나. 뭐 하다가 만났죠? 삭싸움 하다가 만났잖아요. 그 어디서? 주막에서. 그래서 이 시러베 같은 놈. 시러베. 그래서 시러베리가 어떤 말 뜻인가? 시러베. 이런 시러베 같은 놈 김탁을 우연히 만나 그의 집에서 서당을 열어주었어요. 아이들을 가리키며 용포제라는 서당을 열어줘갖고 유생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거기서 사귄 유생들이 26명이나 돼요. 조선의 미래를 기약하고 그들에게 독립운동의 꽃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경어선사. 서당 훈장 당난주였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는 1912년 4월 25일 갑산 우기방 토화동에서 서재에서 입적했다. 풀 뽑는 학동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내가 몹시 피곤하구나. 아이고 우리 경원사 피곤하대요.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 누운 경원은 다음날 해뜰 무렵까지 좌탈인망 앉아서 계시다가 새벽까지 그래서 해뜰 무렵 임종계를 달라고 해가지고 김탁에게 지필목을 달라 해가지고
심월 권이요 강탄만상이라 광경구망이니 붓이 하물인가 라고 하는 임종계를 반산 보적에 그 오도송을 정리해서 뺏겨서 다른 거를 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말을 쓰고 이런 상을 그은 후에 원적에 틀었더라 이런 얘기죠. 붓을 허공에 던지고 세수는 64세요 범납은 56세였다. 1년 7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날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월의 연락을 받은 해월가 왕 뒤늦게 인편이 왔어요. 수월 스님이 보냈겠죠. 해월가 방공이 망우 스님은 그때 금선대에 계셨고 해월 스님은 저 내원암에 계셨는데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더 올라가요. 망공이 은사의 법구를 단덕산으로 옹구의 타비를 모셨더라. 이 얘기 다 아시죠? 가서 그 관가에가 싸웠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망공 스님이 드린 이거 담뱃대와 쌈지가 다 나왔고 또 경호사 법구도 경호사 천하시가 나왔죠. 삼수갑상 깊은 고래 비승비승 송경하라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을 인편에 전할 길 없어 흰구름에 붙이느라 이렇게 하죠. 경호사가 내 이름은 뭐더라? 나는 송경어라고 비승비소 이렇게 하고 끝을 내시게 되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죠. 왜니? 뭐를 빼먹었나? 구나 여기 앞에를 안 했네. 앞에를 안 했어. 영원하모 선불기를 중시킨 경원은 오대산 얼정사서 대방광불 환경을 설하고 어디를 거쳐서 남양주를 거치죠. 남양주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송월초를 만나요. 홍월초를 만나요. 월초 거연을 만나가지고 남쪽의 불교를 부탁하지요. 즉 뭐야 그때 당시로 홍월초는 남북한 그때는 남한 그 교종 총통이었어요. 근데 경사가 떠나고 난 후에 남북한 교종의 총통이 돼서 내가 어디 가. 아유 멀리 가요? 스님이 노잣돈 쓰세요. 아니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네. 라고 하면서 노잣돈을 거절하셨다 그러죠. 그게 이거예요. 영원함의 선불기를 중흥시킨 경원은 오대산 얼정사에서 대방광불 화엄경을 설하시고 얼마 동안 설했어? 석 달 동안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하루 방자도 하루 제목만 가지고 일주일 했다 그랬죠. 금강산 유람을 마친다. 유람 아니에요. 유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팔자판하게 유람하게 생겼나? 지금 어디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변 서강사를 이미 미리 약속이 돼 있었어요. 증명불사로. 10월 15일 날 증명불사로 개근불사의 증명으로.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금강산을 지나가게 되죠. 경안한 안병 서강사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금강산 명구라는 시 2개를 남기고 유점사도 들리고 또 어디도 들려요. 마하연도 들리고 경원한 안변 서강사에서 500난 개군불사를 증명하고 잠시 머문지도 아니야. 하룻밤도 안 세우고 그냥 새벽에 떠나시죠. 호련히 자취를 감췄더라. 이제 경원은 북으로 입전수서를 향한 경화의 발길은 북방의 서북단 천암단 갑산 관계를 아우르는 대장정을 감행하더라. 근데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뻗었다 그랬죠? 황해도 곡산군 신풍면으로 신평면으로 와서 박영상이를 만나면서 다시 코스를 바꾸죠. 왜? 돼지개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서 뭐를 쓰고 풀려난다 그랬죠? 토굴가를 쓰고 풀려나요. 일본 순사 야마모토 순사에게 토굴가를 써주고 그 집에서 용숭한 대접을 받고 통행증까지 받았답니다. 통행증까지 써줘서 그것 들고 다시 어디로 와요? 갑산군 아니 황해도 곡산군 신평면까지 와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서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경허선사의 낱낱의 모습이 이제 다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드디어 경허는 경허를 버리고 박난주란 이름으로 머리를 기르고 승복조차 벗어버린 경허는 유생의 모습으로 저자에 들어갔다. 이제 완전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유이 거리를 항거했네. 완전한 자유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에 보이는 겉보기 등급이었죠. 그게 아니고 어디에 가서 내가 안착을 해야 편안하게 될 것인가를 계속 살피시면서 무려 13개의 군을 지나가시게 되지요. 그래서 경선사가 안착한 곳은 가항계군이에요. 가항계군 종남면 성장동 아까 했죠. 그래서 경선사가 택한 곳이 강계였고 마지막 택한 곳은 또 갑산이었고 그래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유유히 거리를 활보해 아니 경원은 시무도의 마지막 단계인 입전수수의 삶을 보여주었더라. 겉보기의 마지막 포장은 입전수수였어요.
에휴, 그 다음에 아까였죠. 강계군 종남면 성장동의 장두루발. 그죠? 기뢰의 성인이라고 아까 한 게 누구죠? 한중광. 그래서 김탁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서당을, 용포대라는 서당을 열었어요. 그리고 경화선사는 1912년 4월 20일 갑산홍 위방 도화동에서 열반을 하시고 임절계도 남기시고 세손은 64세, 범납은 56세. 그리고 1년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죠. 그래서 여름날에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월의 연락을 받고 다시 그 일행이 해월, 운봉, 향곡, 그 다음에 오남, 만공 이렇게 5명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난덕산에 가서 법고를 치르고 거기다가 뿌려요. 그런데 그걸 좀 조금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도 말했죠. 하지만 경화선사는 흔적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는 흔적도 없고 그냥 딸랑 경어진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북녘에서 그 김탁이 주지 않았으면 우리 경화선사는 밝혀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우리 김탁 공로패를 쳐야 돼. 그 자손이 살아있는데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화학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김탁의 아들 장손 김홍국이가 살아서 있었다가 가셨대잖아요. 수덕사까지 다 갔는데도 아무도 대접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경화선사를 이따위로 대하고 있는지. 아 정말 수덕사 여기 지금 그 땐땐들이 정말로 이건 아닌 거야. 근데 왜 이상하게 이상한 스님들이 그것들을 차지하고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에이, 못 끝나겠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휴, 뒤에 또 한참 있어서 못 끝내. 이번엔 또 진짜 끝내야 돼. 마지막 하나 또 안 돼.